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기초적인 거 좀 알아볼 겁니다. DB가 뭔데? 부터 시작해서 DB는 뭐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 과목명 DBMS는 뭐고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거예요. 자, 일단 우리 과목명은 DBMS예요. 그죠? 얘가 과목명이 이렇게 설정된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DBMS라고 하면 일단 얘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DB. 혹시 DB에 대해서 들어보신 게 있는 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수업 중에 질문을 드렸을 때 뭔가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괜찮은데 머릿속으로 생각은 해보시는 게 좋아요. 항상. 자, 이 DB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이터 베이스예요. 말 그대로 영어로 써드릴게요. 데이터 베이스다. 이거 자체인데 얘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글로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은 데이터의 저장소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일종의 폴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지금 윈도우라고 하는 이 컴퓨터 안에다가 폴더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DBMS 수업 내용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이 안에 저장될 애들은 뭐겠어요? DBMS 수업 내용이 저장이 되겠죠? 내용이 저장이 되는데 파일들 뭐 1일차 파일이 있을 것이고 2일차 파일이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쭉 저장을 하겠죠. 공부했던 리스트를 만약에 저장을 한다라고 치면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폴더가 DB가 되는 겁니다. 개념 자체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유사한 느낌, 데이터들의 집합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근데 그냥 폴더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게 이 안에 DBMS 수업 내용이라는 폴더 안에다가 뭐 1일차, 2일차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자바 수업 내용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얘는 좀 폴더가 정리가 잘못된 상태 아닐까요? 우리가 분명히 DBMS 수업 내용을 몰아놓으려고 폴더를 만들었는데 잘 가다가 생뚱맞게 자바 수업 내용이 싹 들어와 버리면 얘는 이제 이 폴더 자체랑 연관성이 떨어지는 친구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단어 하나가 더 붙습니다. DB라고 하는 거는 결국 데이터 저장소인데 이 저장소는 데이터들의 집합, 그냥 데이터들을 묶어놨다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단순히 그냥 묶었다가 아니라 관련 있는 데이터들끼리 묶었다의 개념이에요. DB 자체는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언어를 배우든지 뭔가를 뭘 배우든지 간에 DB랑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그 DB는 사실 이 친구를 말하는 게 맞긴 하지만 얘는 배울 게 없어요. 왜냐면 얘는 그냥 저장소일 뿐이니까. 얘는 우리가 뭐 딱히 건드리거나 뭐 공부해야 되는 개념 자체가 없는 애예요. DB는. 폴더를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과목명이 DBMS예요. 우리가 실제로 배워야 되는 건 얘니까. 얘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자, 일단 영어로 쓰여있는 얘를 그대로 직역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DBMS 수업은 결국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배우는 거다 라는 개념입니다. 자, 제가 데이터베이스 얘는 저장소일 뿐이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할 게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관리 시스템이래요. 이 저장소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이 안에서도 시스템 자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자체에 대한 이게 아니에요. 관리하기 위한 언어를 배울 겁니다. 이 관리하기 위한 언어가 SQL이라고 칭하는 언어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DBMS 수업에서 공부하는 애는 얘가 될 것이다. 근데 언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과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배우고, 그 외적으로 이제 DBMS에 얘를 진짜로 조정을 해서 뭔가 DB를 컨트롤하기 위한 갖가지 경우들, 그리고 뭐 알아야 되는 개념들, 이런 것까지 같이 공부를 하게 된다. 근데 주는 이게 맞아요. 결국 우리는 이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배워야 돼요. 이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입니다. 결국 얘도 언어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제가 뭐 언어를 하나 배우는데 30시간 가지고 그 언어를 완벽하게 다룬다, 이런 거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얘도 언어기 때문에. 자,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배우는 거 오케이. 근데 이게 뭔데? 라는 의문은 우리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죠. 이건 뭘까요? 이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친구는 도대체 뭘까요? 그냥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에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 라고 하는 말에는 좀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관리, 이 친구에 대해서 얘는 생성, 삭제, 수정,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생성도 해볼 거고요, 삭제도 해볼 거고, 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하긴 좀 애매한 친구인데, 어쨌든 수정이라는 개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이미 만들어진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시스템이니까. 우리는 그걸 배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프로그램을 배운다, 이 개념이 프로그램을 뭐 만드는 방법을 배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게 맞는 거고,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언어가 SQL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DB랑 DBMS를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뭐 구글에다가 뭐 DB의 종류, DBMS의 종류 이렇게 쳐보면 결국 이거에 대한 내용 나와요. 얘는 종류랄 게 없어요. DB 자체는,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저장소, 우리가 만든 폴더, 이거일 뿐이니까 얘는 종류랄 게 따로 없고, 결국에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DBMS 종류, 이거 엄청 많거든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간단하게 스쳐 지나갔던 우리가 배울 MySQL이라고 하는 친구, 얘도 DBMS 종류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흔하게 이건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오라클이라고 하는 거, 상당히 유명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MS SQL, 이런 애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굉장히 핫한 포스트그레 SQL 이라는 친구도 있고, 이거를 좀 나눠서 할까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티베로 같은 것도 있고요. 티베로.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거는 상당히 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지만 카이로스라고 하는 애도 있고요.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뭐 스칼라라고 하는 애도 있고, 뭐 다양하게 엄청 종류가 많은데 기타 등등. 자, 이렇게 많은 DBMS의 종류 중에서 우리는 얘 배울 거거든요. 우린 이 친구 배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오라클이 좋다던데, 나 오라클 배우고 싶은데 왜 이 학원은 MySQL밖에 안 하지? 난 오라클 배우고 싶은데? 자, 이런 생각을 만약에 가지신 분이 있다라면 그 생각은 딱 5% 정도만 맞는 얘기예요. 나머지 95%는 아예 틀린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틀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결국 공부해야 되는 언어는 SQL이라고 했죠. 이 SQL. 우린 얘 배워야 돼요. 근데 얘가 이 DBMS들마다 다 다르다면 아까 전에 그 상황이 맞는 말이에요.
오라클을 공부하고 싶으면 오라클 가르치는 곳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얘가 DBMS마다 다 다르면. 근데 안 그래요. 우리가 배우는 이 SQL은요. 표준 SQL이라고 해서 이미 규칙으로 정해놓은 그러니까 모든 DBMS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SQL이라는 친구를 배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용하는 DBMS가 MySQL이어도 가능한 거고요. 오라클이어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결국 이걸 배울 거니까. 그러면 5%는 왜 맞아요? 95%가 틀린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 5%가 맞다 그랬죠. 이 5%는 어디서 온 거냐면 표준 SQL이 있지만 얘를 우리가 메인으로 가져갈 거지만 각 DBMS들마다 특징적인 게 있기는 해요. 이건 DBMS를 만드시는 분들께서 목적을 본인이 정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 얘네들이 특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그 특징에 따라서 이 표준 SQL을 벗어나는 문법들이 조금씩 생겨나요. 그게 5% 정도가 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딱 이만큼만 맞는 얘기를 하셨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MySQL을 공부해서 한 6, 7 정도의 난이도까지 공부해서 만약에 뭐 취업을 했다 하면 회사에서 오라클을 써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SQL은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 특징적인 거에 대해서도 몇 가지 간단하게 조금만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 친구를 제가 쓰면서 굉장히 요즘 핫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친구는 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유독 특징이 강해요. 얘는 이제 공간 정보 데이터를 다루는데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DBMS예요. 이 공간 정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이 지도상에 뭐 위치를 딱 정해서 뭔가 뭐 내가 원하는 마커를 찍는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거리를 잰다거나 하는 이런 기능들 요즘 지도에 다 있죠? 네이버 지도도 있고 구글 지도도 있고 뭐 다음 지도도 다 가능한 기능들이에요. 근데 이런 거 만들려면 공간 정보 데이터가 필요해요. 근데 사실 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런 지도 만들 수 있게끔 아니, 지도가 이미 만들어진 상태로 불러다 쓸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가 지도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일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이 친구는 왜 요즘 핫한가? 그러니까 지도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인인 건 맞는데 이런 거 말고 이제 이건 잠깐 녹화를 끌게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제일 유명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거 두 개인데 나머지도 뭐 유명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얘네 둘이 제일 시장이 커요. 지금 시장 확보하고 있는 비율이 제일 큰데 얘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왜 나눠져 있을까요? 얘가 유료예요. 오라클은 유료입니다. 얘는 무료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상황에서 이걸 굳이 돈을 줘가며 쓸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시점에는 얘가 적합하지 않아요. 왜? 이 오라클이라는 애는 유료인 만큼 좀 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룰 때 성능이 확실해요. 용량이 크다란 얘기예요. 대신에 MySQL, 얘는 무료라 그랬죠. 오라클에 비해 작습니다. 규모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용량 자체가 작아요. 근데 우리 지금 공부하는 중이잖아요. 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넣겠어요. 그럼 오히려 이게 적합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린 얘를 배우는 겁니다. 가장 유명한 것들 중에서 무료인 이 친구.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배달의 민족 어플, 걔도 이거 쓸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거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친구들도 MySQL 많이 써요. 오라클 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좀 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구글에 검색해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이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도 여기 이제 미리 좀 나온 건데 이런 거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서 좀 보면 종류가 기능들 종류 여기는 이렇게 네 가지만 보여주고 있네요.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라클이 하나가 있고요. MySQL이 하나가 있고요.
마리아DB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MS SQL은 제가 따로 별다른 얘기는 안 했지만 이거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얘도 뭐 나쁘지 않게 쓰이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제일 시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이 둘이었다.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튀어나왔어요. 얘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그냥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하죠. 자, 이 둘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둘의 차이, 얘는 무료고 얘는 유료고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MySQL이 또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잠깐만, 이거는 괄호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낫겠네요. 그러니까 오라클은 오라클인데 MySQL이라고 있는 것 중에서 오라클이 소유하고 있는 MySQL이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MySQL은 이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얘의 특징을 말한 게 아니거든요. 얘는 그냥 별도로 얘기를 한 거였는데 이 친구는 얘랑 같은 의미라고 보면 돼요. 거의 같은 의미예요. 완전 같은 의미까지는 아닌데 거의 같은 의미예요. 왜 그런 거냐? 원래는 이게 없었어요. 진짜로 MySQL과 오라클이 두 개가 있었는데 오라클이 얘가 너무 치고 올라오니까 먹었어요, 얘를. 사버렸어요. 그래서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MySQL이 하나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얘는 아깝죠? 잘 쓰고 있었는데, 잘하고 있었는데 오라클이 먹어버렸잖아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 오라클과의 그 라이선스,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아예 이름을 바꿔서 나온 게 마리아DB예요. 지금 여기에도 그 설명이 쓰여 있는 거거든요. 그냥 근데 이 정도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MySQL 배웠죠? 그리고 이제 뭐 취업할 때라든가 아니면 친구들한테 나는 MySQL을 배웠어 할 줄 알아 라고 하면 이거 얘기하시면 돼요. 이거 할 줄 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특별하게 이런 거를 따로 별도로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나는 이제 DB 공부를 했어. MySQL을 했고 포스트그리도 좀 했어. 라고 하면 좋아할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를 겪어본 사람이 당연히 좋은 거니까 이런 개념이 좀 있고 근데 이것도 정리된 글이 하나 있을 텐데 얘인가? 여기 있네요. MySQL이 있는데 제작사가 오라클입니다. 얘가 먹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걸 떨쳐내기 위해 나온 게 마리아DB다. 이렇게. 그리고 오라클은 또 오라클이라고 하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새로운 내용을 말씀을 하나 드릴 건데 우리는 DBMS는 DBMS인데 RDBMS 배울 거예요. RDBMS. 이 RDBMS. 얘는 아까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했었죠? 그럼 이 R은 뭘까요? 얘는 관계형이란 뜻이에요. 관계형. 그러니까 릴레이셔널인가 릴레이셔널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한번 가볼까요? R 관계형. 릴레이셔널. 얘가 이겁니다. 그럼 DBMS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었으니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라고 우린 알면 돼요. 우리가 배우는 건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 DB 공부했어 라고 하면 다 이걸로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얘가 맞거든요. DBMS라고 하는 영역이 실제로 사용되는 분야가 뭐 0부터 100이라고 했을 때 한 90 정도는 다 이거예요. 90은 너무 많은가? 한 80? 나머지가 조금씩 존재해요. 이거 말고는 다 이거예요, 다. 그래서 우린 이거 배웁니다, 이거. RDBMS. 근데 이 관계형이라는 건 뭐냐? 뭐 엄청 특별하진 않고요. 얘도 뭐 어렵지 않은 건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테이블로 데이터를 테이블로 관리. 이게 RDBMS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테이블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테이블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책상, 뭐 이렇게 뭔가 상 같은 걸 생각하시게 될 텐데 당연히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테이블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의미로 표가 있어요. 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표라는 거를 안 써보거나 한 번도 보지 못했거나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표라는 건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구잖아요. 자, 이 엑셀 얘도 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왜 표예요? 행이 있고 열이 있어요. 데이터를 이렇게 보관했대요. 이거 표 아니에요? 이렇게 생겨먹은 거 우리가 다 표라고 하잖아요. 그쵸? 뭐 한글 문서 같은 데에서도 표 만들기 하면 이런 식으로 다 만들죠.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쌓고 보관하는 방법은 우리가 다 해봤을 거예요. 이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저장한 데이터를 DBMS 쪽에서는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학번이고 학번은 좀 학번 하죠. 뭐 이름 이렇게 있고 또 뭐가 있을까? 뭐 학과 여기 학번은 뭐 2023 어쩌고 여기도 2023 어쩌고 들어가고 이름은 홍길동에 여기는 김영희 여기는 뭐 법학과 여기는 프로그래밍학과 컴퓨터공학과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할 수 있죠. 그럼 이 데이터는 이만큼의 이 데이터는 표잖아요. 그리고 관련 있는 데이터들끼리 묶인 건가요? 묶인 거죠, 나름. 여기 과가 다르다고 해서 이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라고 기준을 잡으면 얘네가 관련이 있어 버리는 거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제 수업을 듣는 수강생분들 중에 두 분이 이렇다. 그럼 제 수업을 듣는 수강생에 대한 정보라고 해서 저장을 하면 얘는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이걸 어디에 저장한다? 없어졌네? 그냥 DB. 우리가 DBMS를 통해서 만들어낸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의 형태로 이런 모양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실제로 저장을 할 것이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에 보일 거예요. 이렇게 생겨먹은 애들이. 자, 근데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긴 하지만 이것도 한번 알아보죠. 우리가 계속 데이터베이스 관리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근본적으로 데이터는 뭐예요? 얘는 뭐죠?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하나씩 머릿속에 갖고 계셔 보세요. 자, 제가 아까 점심을 밖에서 사 먹었는데 점심을 먹고 카드 결제를 했어요. 카드 결제 영수증이 나오겠죠. 그 결제 기록이 남겠죠. 그거 데이터 맞아요? 맞죠? 자, 제가 아까 전에 친구랑 카톡을 했습니다. 그 카톡 대화 내용 남았죠? 데이터예요? 데이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예를 들어 기프티콘 하나를 줬어요. 결제도 할 것이고 기프티콘을 줬다는 기록도 남을 것이고 받은 친구는 그 선물함에 그게 들어있겠죠. 다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정보는 그냥 다 데이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결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 결제 내역이 핸드폰에 남아요. 금융 어플 같은 거에 당연히 남겠죠. 그렇게 결과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이 데이터가 어딘가엔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저장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물리적이란 얘기가 누군가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런 느낌의 저장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폴더랑 이름은 안 맞지만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서 어딘가엔 남아있다란 얘기예요. 이게 물리적인 저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럼 어디에? 제가 결제한 카드 내역은 어디에 저장이 돼요?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컴퓨터에 저장이 되나요?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럼 제 핸드폰에 저장이 되는 걸까요? 이것도 좀 이상해요.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카드의 카드사가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 서버에 실제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DB라는 애가 있을 거고 그 안에 테이블의 형태로 데이터들이 쌓일 것이다. 지금 결제 내역 하나만 가지고 대충 예상을 해서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걸 까본 적이 없으니까. 대충 예상을 해서 보자면 사용자, 금액, 시간 이런 식으로 해놓고 사용자는 쳐주와, 금액은 뭐 8,000원, 그리고 시간은 뭐 2023 1108, 뭐 아까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결제를 한 순간 이 해당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제가 결제한 내용에 대한 게 그대로 저장이 된다. 이 서버에는 실제 물리적인 파일의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가 이 서버에서 저장하고 있는 이 물리적인 파일을 가져다가 제 핸드폰에서 열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용자한테. 데이터베이스는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고요. 그 저장된 데이터를 뭐 기타 언어들을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화면에 가져와서 보여주는 역할. 이런 건 이제 기타 언어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DBMS는 독단적으로 쓰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만 가지고는 뭘 못 만들어요. 화면 구성 당연히 안 되고요. 코드 로직 안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니까 그거밖에 관리를 못 해요. 그래서 다른 거랑 항상 접목이 되는 건데, 데이터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정보들이 그냥 다 데이터다. 자, 네이버에 로그인을 합니다. 메일에 들어가요. 메일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겠죠? 그 내역은 어디에 저장되겠어요? 네이버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어딘가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뭐 판교에 있을 수도 있고 분당에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 친구랑 주고받은 대화 내용 기간 남아있죠? 응, 데이터가 있으니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저장이 안 되면 우리는 화면에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뭔가 하나를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케이. 얘를 한번 보자. 얘 말고 자, 제가 아까 이제 RDBMS는 테이블의 형태로 데이터들이 저장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전에 했던 방식처럼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뭐 학번, 이름, 여기는 그냥 땡땡 들어있고, 여기에 이제 뭐 학번은 이런 식으로 있다. 이름은 뭐 홍길동이고, 여기 김영이고, 여기는 임꺽정이고 들어있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 자, 제가 아까 설명드리다가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뭐예요? 제가 아까 엑셀에서 얘가 이 엑셀에 담기는 데이터도 당연히 표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왜 표예요? 행과 열이 있기 때문에 라고 했어요. 이 하나의 행,
그리고 하나의 열, 행과 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표 형태가 되는 거고 RDBMS도 마찬가지로 이 형태로 테이블을 구조를 할 거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이 그림 안에서 데이터는 총 몇 덩어리일까요? 데이터는 총 몇 덩어리일까요? 얘는 세 덩어리예요, 세 덩어리. 왜 세 덩어리냐? 당연히 하나의 행이 한 명에 대한 정보니까 이렇게 한 행으로 묶이는 거예요. 이 한 줄씩 이렇게. 얘도 이 한 줄이 하나의 데이터, 얘도 이 한 줄이 하나의 데이터. 그럼 제가 덩어리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그냥 데이터가 총 몇 개냐라고 했으면 16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각각 하나가 하나의 데이터들이니까. 16개가 아니잖아. 12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요? 우린 당연히 자연스럽게 얘를 빼고 생각해서 3개가 나왔죠. 그럼 얘는? 이 한 줄은 데이터 아니에요? 얘도 데이터긴 데이터예요. 근데 데이터가 아니에요. 말이 되게 웃기죠? 얘는 이제 메타데이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데이터들을 판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데이터라고 해서 메타데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실질적인 데이터라고 보진 않고요. 이 친구를 가지고 진짜 데이터의 개수로 포함시키지는 않는데 그냥 얘는 그냥 메타데이터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사용했던 말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얘는 한 줄이라고도 했고 하나의 행이라고도 했어요. 이거를 로우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데이터 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를 레코드라고도 얘기를 해요. 같은 말이에요, 다. 한 줄이고 하나의 행이고 로우고 레코드고 결국 다 같은 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튜플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게 다 이 한 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기록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수업 진행하다 보면 제가 올려드리는 자료에 정리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따로 정리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가로 했으니까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일단 아까 제가 열이라고 했어요. 행과 열 했으니까 얘는 네, 컬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 하자. 영어로 써드릴게요. 필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 필드 아닌데? 이건가? 이거다. 필드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게 공간이 좀 애매한데? 이렇게. 그리고 어트리뷰트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누군가는 얘를 보고 스키마라고도 해요. 이게 붙었나? 철자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스키마라고도 하는데 사실 스키마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긴 해서 얘는 논외로 치고, 이름이 되게 많아요. 제가 실제로 설명하면서도 뭐 행이라고도 할 수 있고 로우라고 할 수도 있고 레코드라고 할 수도 있고 각가지 경우가 나올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긴 해요.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서로 꼬이지 않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어트리뷰트가 뭐야 라고 했는데 이걸 생각하지 않게만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그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만 하면 된다는 얘기겠죠. 조금 그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좀 드려보자면, 컬럼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가지는 의미 자체가 열이에요. 같은 말이겠죠, 당연히. 필드,
얘는 이제 보통 언어에서 변수를 의미합니다. 변수. 이 변수를 의미하는 애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전역 변수를 의미하는 애인데 이 하나하나를 독단적으로 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필드라고 하는 애는. 그리고 어트리뷰트 얘는 이제 직역하면 속성 정도가 될 건데 얘네들이 이 한 줄의 데이터에 포함된 속성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원을 여기다 그렸다고 메타데이터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열의 데이터들 이렇게 얘는 그냥 메타데이터일 뿐 다른 이름 없어요. 얘네들은 다 이렇게 한 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줄이란다. 하나에 이렇게 열. 이게 참 설명하다 보면은 항상 애매합니다. 이렇게 있고 얘네들은 뭐 특별하게 생각할 게 튜플 이런 거 잘 안 쓰는 단어니까 몰라도 상관없고 레코드는 알면 좋고 이 로우나 행이나 줄은 결국에 똑같은 말이니까 크게 헷갈리지 않으실 거고 요 정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 수업하고 나면 우리가 월화수목 수업이다 보니까 내일 수업 2일차까지 하고 3일차 수업이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미리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내일까지 꼭 해오셔야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좀 편안한 마음으로 요 정도 한번 검색해보고 오세요. 이거 내일까지 아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전까지는 한번 꼭 해보세요. 검색. 얘네가 뭔데? 그러니까 얘네가 말하는 거 이해 안 돼도 돼요. 그냥 검색해서 읽어보고 그냥 이런 건가 보다 하고 대충 그냥 읽어만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설명은 제가 해드릴 거니까. 근데 주의할 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렇게 치면 나와요. 나오는데 이건 구글링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몇 개를 좀 열어볼게요. 자, 이거랑 막 엄청 적절한 예시가 뜬 건 아니지만 지금 이런 사이트 그냥 저 아무거나 클릭해서 들어왔습니다. 내려가다 보면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글들 있잖아요. 이런 글들은 좋아요. 이런 글들은 잘 읽어보시면 되게 좋아요. 근데 얘도 이제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놨는데 나름 정리를 한다고 했지만 예제가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예제 본다고 이해 안 돼요. 이런 글들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리고 이런 거 봤어요. 여기 써있긴 써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자꾸 이상한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그러더니 트랜잭션 어쩌고 하면서 막 이상한 게 나와요. 이런 것도 버리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애초에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 검색 결과를 봐도 볼 게 너무 많아요. 검색해봤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너무 복잡하거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막 섞여 있다. 그럼 버리세요. 볼 거 많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피해야 될 거. 개인이 공부해서 개인이 알고 있는 지식에다가 뭔가 이제 추가된 지식을 덧붙여 가며 개인 블로그처럼 운영하시는 분들 글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글들은 피하세요. 지금 당장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나면 그런 글을 보면서도 잘못된 것과 올바른 것을 걸러가면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그게 안 돼요. 스스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게 잘못된 거고 어떤 게 맞는 건지 판단을 못해서 그냥 잘못된 걸 받아버릴 수가 있어요. 몸으로. 그럼 이제 네, 원래 백지가 그리기가 쉽잖아요. 뭐라도 이렇게 묻어 있으면은 그리기가 어려운 법이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글들을 좀 피해주고 이런 식으로 애초에 정보 제공 목적으로 깔끔하게 딱 정리해놨다. 이런 글들을 잘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 나온 것 같네. GML 안 나오나?
애초에 사이트 자체가 교육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름이 이거였나? 이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거 하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였나? 찾았다. 이런 데는 애초에 교육 목적으로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에요. 이런 데에서도 이제 뭐 MySQL이니까 들어가서 보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에서 주는 정보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얻으면 좋아요. 애초에 목적 자체가 교육이니까 잘못된 정보를 막 뿌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자료 자체는 좀 옛날 거라 최신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구글링을 할 때는 좀 이런 걸 잘 찾아서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 라고 하나 안내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내일 수업에서 우리 실제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좀 필요한 것들 설치 같은 것도 하고 세팅 같은 것도 좀 하고 기본적인 거 좀 다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